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그러나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경험이기도 하다. 한때 당당했던 이름이 잊히고 함께 웃던 가족이 차가워지고 남은 건 텅 빈 방과 오래된 통장뿐인 날들. 한국의 노년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동시에 가장 외로운 세대가 되었다. 그러나 그 속에도 꺾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가진 건 적어도 마음의 온도를 지켜내며 스스로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는 그런 한 부부의 기록이다. 돈이 사라지자 가족도 남이 되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인간다움을 버리지 않았다. 세상은 냉정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 따뜻했다. 이 글은 그 따뜻함의 흔적을 따라가며 묻는다. 진짜 삶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세상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돈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진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젊을 때는 웃으며 밥을 나누던 가족이 이제는 서로의 형편을 계산한다. 친구도 이웃도 심지어 자식도 마음보다 통장을 먼저 본다. 돈이 없으면 말이 짧아지고 말이 짧아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가난은 어느새 죄처럼 취급되고 실패의 낙인이 되어 사람을 조용히 구석으로 몰아넣는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개인의 불운이 아니다. 사회 전체가 인간의 가치를 소득으로 재단해버린 결과다. 퇴직은 점점 더 빨라지고 일할 수 있는 문은 너무 좁다. 60세를 넘기면 대부분의 사람은 일할 자리를 잃고 그 빈자리를 채울 제도적 안전망은 거의 없다. 노력하면 된다고 믿던 세대가 이제는 노력해도 문 앞에서 밀려난다. 삶의 무게는 그대로인데 소득은 사라지고 자존심은 그 자리를 함께 잃는다. 이런 구조 속에서 가족은 더 이상 피보다 진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빛이 된다.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 관계의 중심에 놓이면서 집안의 온도는 점점 낮아진다. 돈이 관계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넘지 못한 사람은 외로움 속으로 밀려난다. 그러나 이 모든 차가움의 밑바닥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온기가 남아있다. 그것은 하루를 버텨내려는 의지,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고집, 그리고 언젠가 다시 웃을 수 있으리라는 작은 희망이다. 이 희망이야말로 돈이 사라진 자리에서조차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마지막 불씨다. 이 이야기는 그 불씨를 지키며 끝까지 꺾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기록으로 시작된다. 나옥부는 젊었을 때 누구보다 부지런했다. 새벽마다 남편의 도시락을 싸고 아이의 교복을 다려 입히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다. 남편이 퇴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활비는 빠듯해졌고 아들은 집을 떠나면서 한마디를 남겼다. 엄마, 우리한테 남긴 게 뭐예요?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이 그 한 문장에 무너져 내렸다. 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안이 바짝 말랐고 손끝이 떨렸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가족의 대화 속에서 점점 사라졌다. 식탁의 자리는 그대로였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안부 문자만 보냈고 며느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친척들도 전화가 끊겼다. 한때 명절이면 북적이던 집은 이제 냉장고의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옥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세상이 변한 걸까? 그러나 정답은 없었다. 그저 현실이 그랬다. 돈이 없으니 사람도 함께 떠나고 남은 건 자신을 탓하는 마음뿐이었다. 그녀는 통장 잔고보다 더 빠르게 줄어드는 자존심을 느꼈다. 한때 남편과 웃으며 이야기하던 저녁이 그리웠지만 이제는 그 웃음조차 사치였다. 거울을 보면 낯선 노인이 서 있었다. 눈빛은 흐리고 어깨는 축 처졌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서 여전히 작게 타오르는 불씨가 있었다. 언젠가 다시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기를, 언젠가 이 고요한 집에 웃음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또 하루를 버텼다. 세상이 옥분에게 등을 돌린 건 단지 운이 나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구조의 문제였다. 나이가 들수록 일할 자리는 줄어들고 나이 든 몸으로는 새 기술을 배우기도 벅찼다. 예전에는 성실하면 먹고 살 수 있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성실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퇴직 후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나이 60이 넘은 사람에게 돌아오는 건 하루 품값 몇만 원짜리 단기 일자리뿐이었다.
정부의 지원 제도는 서류가 복잡하고 심사 기준은 까다로워 결국 대부분은 포기했다. 이웃들도 다 비슷했다. 모두가 어렵다며 서로의 사정을 외면했고 친구들은 만나면 집값 이야기나 연금 이야기만 했다. 그 대화 속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점점 침묵하게 된다. 말이 줄고 연락이 줄고 결국 관계도 끊어진다. 그렇게 세상은 사람을 고립시킨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젊지 않다는 이유로,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인간의 가치를 소득으로만 판단하는 사회에서 옥분 같은 사람은 투명 인간이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결과가 없으면 실패자로 불린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 사회의 냉정함이다.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에게 손 내밀어줄 제도가 부재하고 노년을 존중하기보다 부담으로 여기는 문화가 이미 뿌리 내려 있다. 이 구조적 차가움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탓하며 조용히 병들어간다. 그렇게 가난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이 흔들리는 문제로 확장된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개인의 내면에서부터 가족, 이웃,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며 결국 모두를 약하게 만든다. 가난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했다. 옥부는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속삭였다. 나 왜 이렇게 작아졌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다. 도움을 청하기는커녕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도 모르는 척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안에는 화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쌓여도 어디에도 풀 곳이 없었다. 남편에게 말해도 그는 이미 자존심이 부서진 사람이라 함께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밤이 되면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것은 병이 아니라 억눌린 감정의 불꽃이었다. 사회가 그녀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자 그녀는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어.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말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났다. 이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학습된 무력감이었다. 세상은 나이 든 이들에게 더 이상 꿈꾸지 말라고, 그저 조용히 사라지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로 되는 순간에 살아있음을 느끼는데 그 감각이 사라지자 삶의 의미도 함께 사라졌다. 그녀는 점점 말을 잃었다. 아무도 묻지 않으니 대답할 일도 없었다. 그렇게 관계의 언어가 끊기고 나면 인간은 자신과의 대화도 멈춘다. 옥부는 자신이 살아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다는 미약한 의지가 남아있었다. 그것은 불쌍함이 아니라 본능이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 그리고 언젠가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믿음이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매일의 무너짐 속에서도 완전히 부서지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옥부는 남편 정수가 문 앞에 앉아있는 걸 보았다. 말없이 담배를 진 손이 떨리고 있었다. 왜 그래요? 그녀가 조심스레 묻자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나 이제 가족한테 필요 없는 사람 같아. 그 말은 가슴을 찔렀다. 함께 버틴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옥분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남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가족이란 돈으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다음 날 정수는 낡은 운동화를 꺼내 신고집을 나섰다. 근처 재활용 센터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하루 종일 박스를 옮기고 번 돈은 고작 3만 원. 하지만 그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웃었다. 오늘은 내가 번 돈으로 반찬 하나 더 사자. 그 한마디에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작지만 따뜻한 변화였다. 그날 이후 옥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잘했어요. 그게 우리가 다시 사는 방법이에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진짜 자존심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돈이 많지 않아도 스스로의 삶을 꾸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남편이 번 돈이 많진 않았지만 그 돈은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다시 살아보자는 의지의 증거였다. 작은 수입이 삶을 구했다. 그것은 생계를 위한 돈이 아니라 존재를 증명하는 상징이었다. 옥분과 정수는 서로에게 다시 따뜻한 말을 건넸고 그 미묘한 온기가 차가웠던 집안에 스며들었다. 가난은 여전했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서로를 존중했고 그것이 삶을 되살리는 첫걸음이 되었다. 작은 변화는 하루의 습관에서 시작되었다.
옥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가지런히 빗고 낡은 한복을 다려 입었다. 새 옷은 아니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자신을 보는 순간 마음이 조금 밝아졌다. 그녀는 더 이상 통장 잔고를 보며 하루를 평가하지 않았다. 대신 오늘을 잘 견뎠다는 이유로 스스로에게 미소를 보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었다. 점심이 되면 남편과 함께 시장을 돌았다. 재활용 센터에서 번 돈으로 반찬거리를 사고 남은 동전으로 작은 커피 한 잔을 나눠 마셨다. 그 시간만큼은 세상과의 거리감이 줄었다. 옥부는 자신이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며칠 뒤 그녀는 동네 복지관을 찾았다. 시니어 재능 나눔 프로그램에서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았다. 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을까? 잠시 망설였지만 직원의 웃음 섞인 말이 등을 떠밀었다. 지금이 제일 젊은 때예요. 그 말에 옥부는 용기를 냈다. 그날 이후 매주 2번 복지관을 찾았다. 글자를 배우려는 어르신들에게 천천히 책을 읽어주며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느꼈다. 그렇게 하루의 리듬이 생기자 마음의 온도도 조금씩 올라갔다. 몸이 피곤해도 마음은 가벼웠다. 남편은 여전히 재활용 센터에서 일했지만 이제 그의 눈빛엔 생기가 돌았다. 집안에는 더 이상 냉기가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하루를 묻고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했다. 돈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삶의 의미는 넘쳐났다. 옥부는 깨달았다. 행복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을 견디며 마음을 지켜내는 과정이라는 걸. 작은 습관이 모여 마음을 덮이고 그 따뜻함이 다시 내일을 살아가게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옥분과 정수는 가족,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갔다. 처음엔 그저 복지관에서 사람들과 인사만 나누던 그녀가 어느새 모임의 중심이 되었다.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며 서로의 사정을 들었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서로 의지하기 시작했다. 옥부는 느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 옆에 사람이구나.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녀는 다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발견했다. 남편 정수도 변화했다. 그는 재활용 센터 일을 마친 뒤 동네 아이들에게 공구를 가르쳐주며 작은 보람을 찾았다. 예전엔 나한테 배우겠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은 애들이 먼저 물어봐요. 그의 얼굴에 오랜만에 자부심이 스쳤다. 그 자부심은 단지 일에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로 다시 서게 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옥부는 이제 자식에게 기대지 않았다. 대신 복지관의 동년배들과 서로 반찬을 나누고 병원에 갈 땐 함께 다니며 삶의 짐을 나눴다. 가족이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몸소 느꼈다. 사회가 완벽한 제도를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서로를 챙기는 작은 네트워크만으로도 외로움은 크게 줄었다. 복지관의 젊은 직원들은 옥분 부부에게 두 분은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옥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버텨온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용기의 증거가 되고 있음을. 그렇게 그녀와 남편은 더 이상 세상의 잉여가 아니었다. 서로를 돌보고 이웃을 챙기며 작은 선순환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족의 의미도 다시 태어났다. 피보다 따뜻한 마음의 연결, 그것이 진짜 공동체라는 걸 옥부는 배웠다. 겨울이 다가오자 옥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더 이상 움츠리지 말자. 나이 들었다고 꺾이지 말자. 그녀는 노년의 품격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을 포기하지 않는 끈기라고 믿게 되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괜찮아, 오늘도 살아있잖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말은 주문 같았다. 남편 정수도 매일 새벽 재활용 센터로 향했다. 추운 날씨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했지만 마음의 온도는 따뜻했다. 옥부는 매일의 일과를 30일, 60일, 90일 단위로 나누어 계획을 세웠다. 30날 동안은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다지고 60날 동안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며 90날 동안은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로 했다. 그것이 그녀의 인생 계획표였다. 돈이 없다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남편은 매일 번 돈 중 일부를 저금통에 넣었다. 그건 노후 대비가 아니라 마음의 증표였다. 우리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야. 그는 웃으며 말했다. 옥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삶은 여전히 무겁고 세상은 여전히 냉정하지만 그들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가난은 여전하지만 그 속에서도 존엄은 스스로 지켜낼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녀는 주변의 친구들에게 말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이 식으면 다시 피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음부터 지켜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 철학이었다. 옥분과 정수의 집은 이제 조용하지만 따뜻한 공기로 가득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다. 늙었지만 꺾이지 않았고 가난하지만 굽히지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늘도 작은 온기를 지키며 살아간다. 그것이 그들이 배운 마지막 진실이었다. 늙음은 끝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또 한 번의 시작이라는 진실이었다. 인생의 마지막은 결코 퇴장이 아니다. 옥분과 정수의 이야기는 늙음이 끝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시작임을 보여준다. 돈이 없다고, 젊지 않다고, 더 이상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도 인간의 품격은 스스로의 마음에서 다시 피어난다. 하루를 견디고 서로를 위로하며 작지만 따뜻한 일을 반복하는 그들의 삶은 거창하지 않지만 단단하다. 그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공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는 고요한 승리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 나이가 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특정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조용한 경고이자 위로다. 세상이 냉정해질수록 마음의 온도를 잃지 말 것. 돈이 삶의 무게를 정하지만 인간의 가치는 끝까지 마음이 정한다는 걸 잊지 말 것. 그렇게 우리는 늙어도 꺾이지 않고 가난해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 결국 존엄이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오늘을 버티는 용기에서 태어나는 법이다.